녹내장, 백내장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좀 많이 헷갈려요. 원장님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내장과 백내장은 이제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은 전혀 다른 질환인데요. 우선 둘 중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흔한 질환이 바로 백내장이라서 백내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와 비슷한 구조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카메라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것이 우리 눈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렌즈가 바로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 투명하고 탄력이 있어서 우리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얇아지고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맞춰주어서 물체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 투명했던 수정체가 점점 뿌옇게 혼탁이 생기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체가 뿌옇고 혼탁이 되게 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백내장 치료는 수술로 하게 됩니다. 수술로 이렇게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이런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서 시력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녹내장은 수정체가 아닌 여기 뒤쪽 시신경에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바로 이 시신경이 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이러한 시신경이 점점 진행하면서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손상된 시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시야에 결손이 생기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진행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더 심하게 진행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눈의 압력인 안압입니다. 안압을 낮춰줘서 시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들은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꾸준히 점안하며 녹내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일부의 환자들은 안압을 낮춰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녹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과는 다르게 시력을 호전시키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안압을 낮춰줘서 녹내장 진행을 늦춰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녹내장 전문의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소아사시라는 게 조금 생소한데 이 소아사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시라는 거는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간단히는 두 눈의 정렬이 맞지 않는 상황을 이제 사시라고 하고요. 이런 사시들은 사실 소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성인한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다가 성인 돼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소아사시라고 흔히들 부르는 이유는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이런 사시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또 이루어져야지만 시력 발달이라든지 양안시, 입체시와 같이 시기능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으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시 중에서도 특히 간헐외사시가 흔한데요. 이름에도 간헐자가 들어가듯이 이런 간헐외사시는 일상생활 중에는 괜찮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멍 때리거나 울 때, 졸릴 때 이런 특수한 상황들에서만 양안 융합이 깨지면서 사시가 발현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는 보호자분들이 크게 눈치채지 못하다가 우연히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시는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한 시기능 발달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기의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적어도 만 4세, 5세 이후의 아이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소아안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사시나 약시, 그 외에 소아안과 질환들에 대해서도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안질환이 근시라고 하는데 근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시라는 건 일반적으로 안구 길이가 길어서 원래는 망막 위에 맺혀져야 되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지면서 상대적으로 먼 곳이 잘 안 보이고 오목 렌즈 안경을 통해서 교정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 6살에서 7살을 넘긴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은 키가 크듯이 안구 길이도 그만큼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러한 근시가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향이 짧게는 만 15세, 16세, 길게는 만 18세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게 됩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 아이들이 야외 활동량은 계속 줄어들고 근거리 작업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근시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한 보고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조사를 했을 때 60%에서 70% 정도의 아이들이 안경을 써야 되는 근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시 유병률 자체도 문제고, 따라서 동시에 이런 근시를 줄이는 치료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근시가 그렇게 60% 이상, 70% 이상 많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좀 평소에 눈을 좀 건강히 관리하는 생활 교정법이나 치료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선 근시를 관리할 때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으로는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영상 시청, 게임 같은 근거리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환경을 밝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보지 않고 바른 독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야외 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근시 진행을 늦추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근시 진행 억제 치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안경 대신에 자는 동안에 렌즈를 착용해서 시력 교정을 유지하는 드림 렌즈가 있고요. 자기 전에 안약을 매일 점안해주는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최근에는 근시 진행 억제용 소프트 렌즈도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 안경 중에서도 근시 진행 억제용 특수 안경이 제작되어서 최근에 사용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시 진행 억제 치료에 대해서 저희 올바른 안과에서 좀 어떤 종류의 치료들이 가능한가요? 저희 동탄 올바른 안과에서는 당연히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근시 진행 억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아이들의 니즈에 맞춰서 모든 종류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물론이고 근시 진행 억제용 소프트 렌즈인 마이사이트도 처방이 가능하고요. 마이오 스마트, 스타일리스트 등과 같은 근시 진행 억제 안경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조제돼서 이렇게 상품화돼서 나오는 마이오가드 처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타겟 농도에 맞추어서 점안해 줄 수 있도록 직접 조제하는 방식의 아트로핀 안약 치료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나 수면 패턴, 성격, 지지 구조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를 잘 골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